안녕하세요. 이경서입니다. 얘는 몰라 외침 주인공 몰라이고요. 안녕하세요. 몰라입니다. 몰라가 이렇게 이제 흰 색깔에다가 이렇게 좀 특히 목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참 예쁘다 그래요. 특히 얘가 좀 성격이 원만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 저희 집에 이제 거위를 기르는데 이게 거위랑 같이 놀면서 가끔 그 거위가 그 싸는 건지 아니면 거위 똥에다 자기가 굴르는 건지 그 거위 똥 그 시퍼런 게 이렇게 곳곳에 묻혀가지고 아주 꼴보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얼핏 생각나는 게 한국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. 그러는 그 속담이 있죠. 그와 비슷하게 또 그 기독교적 그 잠언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 내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그 티끌을 보고 나무란다.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그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커다란 차가 있고 거기 차이에 또 우리가 보이는 게 그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. 문화적 차이라 할 때 보면은 그 기독교적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 차이가 상당한 그 기능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내 눈에 티끌과 그 대들보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거든요. 근데 그 반면에 그 한국적 그 속담, 그 잠언에서 그 똥 묻은 개, 아니면 겨 묻은 개, 아니면 뭐 재 묻은 개,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는 기능 면에서는 밖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 펑션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, 그래서 그걸 좀 단면적으로 보면은 그 체면 문화 아니면 그 거칠의 문화, 그렇게 표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똥 묻은 개라 하면은 사실 그 표현이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게 그 실패한 자,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,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,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. 근데 그 똥 묻은 개에게 발언권을 완전히 빼앗았을 때 그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똥 묻은 개의 그 자아의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죠.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그 실패한 그 사람, 아니면 똥 묻은 개의 그 실패의 경험, 아니면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, 아니면 왜 그 실패를 하게 됐나, 그러한 그 경험담, 아니면 그 극복담을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사업을 한 거의 30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도움되는 그 조언을 듣는데 사실 좋은 조언은 가치 있는, 아니면 영양가 있는 그 조언은 그 성공해서 큰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실패했나, 어떻게 회사를 말아먹었나,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겨우 살아났나, 그러한 그 조그만, 즉 똥 묻은 개의 그 경험을 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도 보면은 커다란 메가처치의 그 목사님들이 온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요. 그리고 또 그분이 뭐 책을 썼다 그러면 다들 사서 보고, 그와 반면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20년, 30년, 40년 목회하던 사람이 뭐 세미나 한다 그러면, 아니면 부흥회 한다 하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사람들 생각에 그 성공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 사람이 하면 별 볼 일 없고 큰 교회 사람이 하면 뭔가 배울 게 있다, 그러한 그 선입감들이 많이 있죠.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, 그 모교에 그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. 그때 그 풋볼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. 평생 후보 선수였어요. 주전 멤버로는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영어로는 벤치워머라고 그냥 후보로서 계속 있던 사람이 있는데, 이분이 그 졸업을 하고 한 20년 지난 후에 그 이 베이에리어에서는 가장 그 이름난 49라는 그 풋볼 팀의 수석 코치가 됐어요. 그리고 나서 3번이나 슈퍼볼을 이기는 아주 영광을 차지한 분이 있어요. 그 빌 월시라는 분인데, 그분한테 어떤 사람이 그 인터뷰를 했어요. 어떻게 대학교 시절 때는 만능 후보였던 당신이 이렇게 유능한 팀의 수석 코치가 됐냐.
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이 씩 웃으시면서 하는 게 나는 코치로서 그냥 선수들에게 이렇게 뛰어라, 이렇게 던져라, 이렇게 받아라 지시만 할 뿐이지 내가 그거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.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사역이나 사업에서 제가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이나 아니면 또 뭐 세미나를 리드할 때 항상 그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실패한 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실수한 것, 나의 잘못한 것, 나의 아픈 것, 진짜 쓰라린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. 이것을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달콤하게 내가 멋있게 이렇게 성공했다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별 볼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정말 내가 똥 묻은 개가 돼서 그 재 묻은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가리키는 게 오히려 가치가 있지. 내가 멋있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면 크게 성공담만 나누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.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. 사회나 교회에서도 사실 이 똥 묻은 개에게 그 발언권을 주어야 그들에게 우선 자아의식도 살려주고 또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아니면 재 묻은 개를 나무로 한다.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어떨까.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우리 몰라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똥 묻은 개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같이 사는 거위 때문에. 그것을 생각해보며 여러분과 나눴습니다.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몰라의 한마디. 자신의 실수나 과실의 경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합시다.